저는 이슈 인터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도정 질문 5분 발언 그리고 이제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도정을 유독 견제하는 매우 날카로운 지역에서의 야당 본색을 보이고 계시는 정치인이 있어서 도의원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원내대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한번 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대현 이렇게 했었는데 또 바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현기종 제주도 의원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또 뵙게 되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우 예.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은근히 기다리셨군요. 그렇죠. 저 언제 또 하나 이렇게 기다렸죠. 의원님 그럴 때는 기다리시지 말고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그러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못했네. 맞아요. 이렇게 네. 먼저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도정 질문 하듯이. 그렇지. 도정 질문이 이제 4월에 9월에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현안 질의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현안 질의 있을 때마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저는 또 이제 도구가 되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몸풀기로 우리가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이제 내일이 이제 5월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업로드되는 시점이 5월인 것 같은데 4월 10일 총선. 이제 국민의힘에서 참 기대도 많이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저것 좀 많이 안 됐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좀 평가나 소회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과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사과는 안 아니 하셔도 어쨌든 됩니다. 그 당을 떠나가지고 제가 그때 분명하게 현대현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렇지. 반드시 서귀포시는 이긴다. 서귀포는 반드시 이긴다. 그 얘기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부응을 못했고 제가 이제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어떤 평가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표라는 게 좀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얻지 못한 뭐 저희들 잘못이고 후보의 잘못이고 또 우리 당의 잘못이죠. 이러기 때문에 더 앞으로도 이제 당의 어떤 체제를 정비해야 되고 좀 더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도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결과는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도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그래도 그거 저희 잘못이죠. 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잘못이고. 뭐 젖잘싸 뭐 그런 겁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건 아니에요. 젖잘싸 못 싸웠죠. 못 싸우니까 졌고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어떤 뭐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심길전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5월 6일 7일은 또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격이 없는 토론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의정연수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쇄신을 위한 일환이고 그렇죠. 또 앞으로 앞으로 지방선거든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남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기종 의원님 참 쿨하십니다. 쿨해 좋습니다. 그 어쨌든 뭐 연수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렇죠. 또 그 다음 해에는 대선.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총선. 그렇죠. 3년 연속으로 선거가 줄줄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좀 뭔가 재정비, 쇄신, 탈바꿈 요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현기종 의원님께서는 좀 당 차원에서 좀 요런 변화나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뭐 요런 거 혹시나 중앙당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어떤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가 중앙당의 공천이 도민들의 어떤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아하. 그리고 어떤 이제 공천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도민사회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과연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오더라도 도민사회에서 2주 만에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그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민주당 후보들은 그래도 여기서 도민과 같이 호흡하고 또 도민과 같이 현안대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러한 분들 출마를 했거든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중앙당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후보들이 그리고 저희 제주도당이 못해서 어떤 총선 결과가 패배로 나왔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중앙당의 역할은 또 이제 4.3이라든가 그런 민심에 그렇죠. 우리 도민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그런 4.3의 우리 추념식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참석을 해서 중도층으로의 어떤 확산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주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맞습니다. 중도층을 향한 우리 당이 구애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중앙당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쇄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40%가 넘는 물론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제도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승자 독식 구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수의 철학이라든가 보수의 정신은 지켜가면서 중도층으로의 어떤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원내에서도 열심히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중도층으로의 확산 그리고 어떤 민심 도민과 함께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졌지만 뭐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를 외면한 결과라고는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만큼 보수 정치 집단에서 어떻게 그 매력을 잘 표출을 하지 못했고 일부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실수와 좀 약간 발꼬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지.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공약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국민들의 진보든 보수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들에게 그 예산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 국민이 고르게 25만 원 가져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저는 어쩌면 보수의 가치다. 그렇죠. 포퓰리즘 정책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들 그런 어쨌든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또 민주당의 표의 흐름을 또 이어갈 수도 있다. 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보수가 이번 선거 결과로 뭐 이제 보수 정치가 절멸하지 않았다. 이런 것만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엊그제 끝난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셨습니다. 그 오영훈 도지사의 이른바 도정 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사실 좀 이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도의원들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부글부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꼭 내가 해야겠다. 요거 꼭 내가 좀 따끔하게 지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어쨌든 도정 질문 과정에서 나왔어요. 첫날. 그런데 제가 바로 그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회견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원분들의 원래 더 센 거 생각하셨군요. 원래는 다른 의원분들의 이제 도정 질문도 남아 있고 그러면 제가 기자회견에서 그게 이슈되면 도민사회 큰 이슈가 돼서 그분들이 준비하신 이슈가 묻힐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조절을 하셨군요. 그렇죠. 말미에 하자. 우리 나머지 아직 그 도정 질문이 남아 있는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하자라고 제가 잠시 보류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도정 질문 마지막에는 지사께서 잠깐이나마 깊은 유감 표시는 아닙니다만 잠깐 유감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기자회견까지는 안 간 것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어떤 지사께서 설마 뭐 저희들 무시해서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그 현장에서 태도는 도민들이 보기에 그렇죠.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재발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물론 이제 도정을 위해서 제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뭐 도정은 노력하고 의회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다 노력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게 좀 약간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뜻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그렇죠. 지사가 과연 그 자리에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끈하고 급발진하고 우회주의자였던 사람이 이건 좀 약간 맞지 않는다. 이거는 좀 경청을 하시라. 요 말씀을 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청 여부를 떠나서요. 물론 오영훈 지사의 어떤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의원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보단 깊이가 좀 모자란 사실이죠.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 몰입이 돼 있고 그렇죠. 상임위 떠난 것은 또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해가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사께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하면 그렇지만 의원들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데 과연 도민들은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 자리가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가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화를 낼 게 아닙니다.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더 상세하게 맞습니다. 더 상세하게 도민 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로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도민체전 가서 25분 동안 체육 관련 얘기는 안 하고 도정 홍보하실 거면 그 도정 질문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자기의 어떤 비전도 제시하고 그리고 우주산업이든 유해인이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민들이 공감하고 그래 이 사업이 우리 오영훈 지사가 오영훈 도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도정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리 고민이 많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도민한테 한 분한테 설명하듯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도정하고 도민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 공감되어지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어떤 그런 간극을 우리 의원들이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도정질을 통해서 또 어떤 견제와 어떤 감시를 통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걸 또 간극을 좁혀가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1대1로 한번 면담을 한번 해보시죠. 의원님께서 면담 자주 합니다. 자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도민들의 뜻을 잘 전달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요 생각도 좀 약간 좀 도정과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조금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보전 분담금입니다. 지금 또 우리 의원님이 소속하신 상임위원회가 환경도시위원회이기도 하고 사실 제주도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관광객이 급증을 하면서 환경 처리 비용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관광객 1인당 뭐 렌터카 한 대당 1박에 얼마씩 부과를 하는 그런 용역 방안, 용역 연금 그 방안이 나왔죠. 맞습니다. 요런 거를 원래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가 오영훈 도지사께서 뭐 기자 간담회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그 지난 도정 질문에서 분담금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을 전격 유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 환도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에 좀 약간 긍정적이셨죠? 제가 긍정적인 것을 떠나서 도정에서 추진 의지가 확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초반에 과연 이제까지 용두사미로 끝났다. 과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과연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것이고 어떤 법안을 마련할 것이고 어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 맞추고 그리고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한 어떤 그런 로드맵을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다. 가고자 하는 길에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그 넘어갈 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던 건데 그래도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믿음직스러웠고 그럼 저희들도 이제 측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켜봤고 저희들도 응원도 많이 했고 그런데 갑자기 맞습니다. 이런 행태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뒤에서 열심히 잘한다 박수 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뭔가 이게 2012년부터 이 제도에 대한 맞습니다. 방안이 계속 지속됐고 중복적으로 연구 용역도 계속 했었고 이런 실행 방안만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는 뭔가 때가 됐다. 2012년부터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도입 방안 마련 옛날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입 방안 마련 용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도입할 거냐 방안 마련. 그래서 많은 예산도 쏟아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다소 유보적인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럽다. 이제까지 어떤 걸어온 올라온 계단을 다시 이제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에 맞습니다. 시선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원래 그 등산하다가 한번 퍼져버리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셨죠. 적절한 비유였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기자 간담회 내용도 그렇고 도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도대체 도정이 왜 갑자기 이거를 지금 중간에 포기할까? 합당한 이유가 저는 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도의회에 계시니까 좀 따로 설명을 듣거나 좀 이런 배경을 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론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연말쯤엔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기자회견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오영훈 지사의 어떤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질의 과정에서 업무보고 뭐 안건 심사 때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했습니다만은 어떤 마땅한 어떤 담당자로부터 기후환경국으로부터 어떤 타당성 있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집행부의 고민은 차라리 이 기자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럼 업무보고자를 통해서 이러한 관광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광산업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아직도 제가 오죽했으면 유보냐 뭐 보류냐 지금 아예 취소하는 거냐 오죽했으면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관광산업의 침체, 뭐 건설 경기 침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호황일 때는 언제 있었고, 그렇죠. 서민경제 언제 호황이 언제 있었고. 이거 납득되네요, 이거. 네, 그리고 납득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제 입도객을 제한해야 된다 할 정도 1,500만, 1,550만 이렇게 입도할 때 그때도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해서 제도 도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활성화되는 경제에 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잘 되는데 왜 그거 도입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호황일 때도 안 되고 불황일 때도 안 되면 잘 나갈 때는 잘 나간다고 한대.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대를 걸었던 게 보면은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만은 17년, 18년도에 연구 용역으로 6억 1천만 원을 투입했고 22년도, 23년도에 또 도입 타당성 용역에 17년, 18년도에 6억 1천만 원을 기초로 해서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거의 뭐 1억 9천 거의 2억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분명히 도입 실행 방안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냐, 뭐 부담금 관리 기본법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특별법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렇죠. 다각도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입법 지원 자문단이라고 해서 입법 지원 활동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비 5천만 원 그리고 법제화 지원에 1억 그리고 공감대 확산 도민 공감대라든가 국민 공감대 확산을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5천만 원 24년도에 2천만 원 23년도에 3천만 원 이런 걸 세계적으로 이제 밟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때는 그러니까 연구 용역하고 자문단 운영하고 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거의 한 10억을 썼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단계까지 못 왔기 때문에 계속 위험화 됐었거든요. 예. 과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공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과연 어떤 게 달라졌기에 어떤 상황이 달라졌길래 이걸 요구하려는 것이냐. 그리고 그때는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이런 입법 지원 자문단이라든가 공감대 확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투입이 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왔는데 지금은 실행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용역 개수동을 하려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영역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추적 앉아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의원님도 그렇고 도민사회도 그렇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훈 지사가 도정 질문 과정에서 생존의 문제를 그랬어요. 생존의 문제. 일면 한 가지 측면에서 맞을 수가 있어요. 한 측면에서는 일면에서 맞다는 겁니다. 일면에서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관광 산업에 인한 어떤 경제 순환이 이제 순환이 다른 파급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제주의 어떤 환경적 가치 때문에 오시는 거죠. 와서 아름다운 바닷가 그리고 아름다운 숲길 그리고 어떤 청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건데 과연 더 스펙트럼을 더 넓게 본다면 이러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적 가치들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민들이 어떤 이제 고자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유재산 피해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그 환경보전 분담금을 통해서 이제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고자를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더 환경적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어떤 진보된 더 환경적 가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것은 도정이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순환을 만들어야죠. 도정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키우면 오히려 이게 더 관광 산업에 더 발전을 가져올 것인데 여기서 중단하면 오히려 관광 산업이 나중에 환경적인 가치가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에 그 단물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그 단물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일부 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정 환경을 유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관광이 떨어져 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해야 된다. 꼭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사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도입하자라고 그러면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역 식당에서도 이제 호황일 때도 저한테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왜 현기정 의원은 왜 그런 거 찬성하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냥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환경적 가치에서 더 다른 분야까지 추구해서 어떤 관광 산업의 매력을 느껴서 오시는 거죠. 더 와서 쉬다 가고 더 환경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더 나은 환경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저 의원님의 지역구가 제주 관광 1번지 올레 코스가 시작되는 서귀포시 성산읍입니다. 올레 1코스 시작되는 시흥리입니다. 또 시흥이시군요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표 떨어져 나가.